예, 운전 중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 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보니 그 수법과 행태도 다양했습니다. 보복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내연남을 성폭행하려던 40대 여성이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게 여성의 강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서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을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외래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보복 운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경찰이 단속을 했는데 17명을 일단 적발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적발한 겁니다.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자, 이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일 아니겠어요? 예전에 예. 보면 뭐 삼단봉이니 무슨 전기총이니 도끼니 이런 거 가지고 네.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위협하기도 하는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예. 예, 요번에 송파경찰서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 보배드림인가 거기도 올려가지고 예. 좀 받았죠, 제보자를.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게 17명인데요.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는 넘어가야 될 사안이고요. 예.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 일종의 이것도 분노 조절 장애 맞습니다. 사회 현상일 수 있는데요. 예. 차하고 자기 인격을 동일시하는 현상. 예, 그거에다가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늦어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막거나 내가 진행하는데 방해를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급격히. 예. 그게 이제 폭발해가지고 뭐 방해도 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경향을 띠는 것이죠. 예. 근데 평소에 온순하다가도 운전만 하면 좀 난폭해진다 하는 분들도 좀 주변에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복 운전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 텐데 정말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화가 조절이 안 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이게 좀 괜찮아질까요? 일단은 이제 보복 운전을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그래서 또 같이 하면 안 되겠고 예. 또 상대방이 화가 많이 난 자하고 막 눈을 마주치고 눈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피해 주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운전 문화가 좋은 거는 있어요. 약간 실수하면 그 깜빡이를 켜주거나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비상등으로. 예. 이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2번 하지 말고 한 5번 정도 깜빡깜빡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비가 되더라도 말투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좀 공손하고 침착하게. 예. 그리고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1초 상간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한 10까지 좀 세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상대방의 운전 습관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내 운전 습관을 잘 못 고치는데 그렇죠. 상대방 운전 습관을 내가 고치려고 애쓰는 그런 무리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보복 운전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이 도로에서 여러 가지 행태로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거나 뭐 중앙선을 막거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제 급진로 변경. 확 끼어들어오는 그다음에 이제 고의로 앞에 다가가지고 급제동을 확 걸어버리죠. 그럼 위험하죠. 뒤따라오던 차가 하는 거. 갑자기 서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부러 지그자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거. 또 한쪽으로 밀어붙이기. 뭐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 쪽으로요? 그다음에 시비 되면 차 정차시켜 놓고 내려와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단봉, 손도끼, 가스총 동원해 가지고 폭행하고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차를 도로 위에 주차시켜 놓고 10분간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못 가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운전자들도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거는 일반 교통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스총이나 뭐 이런 걸로 한다면 폭력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흉기로 봐가지고. 근데 이제 급정거를 고속도로상에서 급정거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I-40 이 차가 갑자기 이제 감정 갖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4대가 주르륵 하다가 맨 뒤쪽에 있는 5톤 트럭 운전자가 사망했어요. 그때 이제 일반 교통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3년 6월에 징역이 처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사망 사고까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 보복 운전 피해자들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는데요. 그래서 다시 운전대를 잡기가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요전번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삼단봉 이제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은 맞습니다. 징역 10월을 받았는데 삼단봉 운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대를 잡기가 무섭다 그래요. 그런 뭐 얘기 또 있고 사실상 여성 운전자분들은 지금 밝혀지지 아니해서 그렇지 사실 여성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뭐 툭하면 뭐 문 열어봐가지고
여자가 말이야 아침부터 운전한다고 그러고 참 그런 비아냥하는 그 말들이 욕설하고,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그런 피해가 많은데 이거는 아마 일일이 통계를 내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분들 운전하고 싶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예. 이런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지금은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이제 상해, 협박, 뭐 위력과시 등등 해갖고 이제 거의 1년 이하 남짓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급정거 해가지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도까지 간다면 예. 교통방해 치사상죄, 그거는 뭐 5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이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네. 이 법령을 의율하도록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예.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도끼가 있잖아요. 삼단봉 이런 거 예. 둔기나 흉기를 들고 가서 위협한다. 이러면 정말 더 그 중한 혐의가 좀 적용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예, 그냥 그게- 단순 위협입니까? 그게 폭력행위 이제 등 처벌하는 분이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 사람을 죽이려거나 다치려고 맘먹고 손도끼를 꺼냈다고 예. 입증할 인과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위협 수준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걸 좀 어떻게 저희들이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0대 여성이 과거 내연남을 성폭행하는 혐의,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여성에게 첫 강간죄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우선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아마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모양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내래 관계를 적정선에서 유지하다가 일방적으로 남자 측에서 시킨 결별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여성분이 약간의 정신 상태가 좀 맑지는 않은 분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보호 감옥까지 같이 신청을 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 남자를 자기 집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 유도해가지고 온 다음에 졸피뎀을 먹였어요. 또 역시 수면 유도제 졸피뎀이 또 나옵니다. 졸피뎀을 먹이고 묶었어요, 손발을. 그리고는 이제 옷 벗긴 상태에서 강간을 이제 시도한 거죠. 결국 이제 죄명은 강간 미수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강간의 기수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 남성이 위압받거나 뭐 더더군다나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성행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시도한 행위는 강간이다. 이제 그렇게 봐서 강간 미수로 의유를 했는데요. 2013년 6월 19일자로 강간의 객체를 형법에서 그동안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부녀자. 그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을 강간한 자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는 남자, 여자가 다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게 이번에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예. 그러면요, 교수님, 그 2013년에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럼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거나 남성이 남성을 폭행하더라도 이게 적용이 안 됐던 건가요? 강제 추행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달랐군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제 추행죄를 의유를 했죠. 그래요. 이게 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강간죄 적용 기소 의미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좀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또 어떻게 현장에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 관련된 거는 사실상 일반적인 현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일종의 약물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남성은 신체적으로 긴장하거나 이 무서운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0여 년이 넘도록 그 부녀자로 한정해 왔던 건데 약물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꼭 한다 그러면 이제 위계가 강한 그 이를테면 군조직 같은 곳에서는 여성 상급자가 남성 하급자를 상대로 강간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이제 계속 성범죄하면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졌죠, 거의가. 근데 이제 남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떤 그 보존해 준다는 의미 이런 게 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서요. 방위 사업 비리로 구속된 일광공회 이규태 회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에서요 비밀이 밝혀졌고요. 또 컨테이너 박스에 굉장한 것들이 지금 들어있다. 계속 캐면결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규태 회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그 유병헌 씨 있잖아요. 그분하고 좀 비견해서 많이 말씀을 하던 분이 많아요, 보면. 그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비밀의 방 이야기인데 그 순천의 별장 있잖아요.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실제? 오히려 저는 순천 별장 그 공간보다는
그 금수원 내부에 있던 이 대강당 밑에 있던 지하방, 치과 진료 시설까지 있었던 방. 그게 유병헌 씨가 이용하던 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뭐 영화 킹스맨이라는 영화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예, 그거하고 이렇게 빗대 보면 저 이규태 회장이나 그 유병헌 회장이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를, 근데 대다수 비밀스러운 장소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감출 게 있다. 그래 감출 게 있기 때문에 비밀방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이죠 이게. 예. 그래요. 하여튼 뭐 비슷합니다. 예. 그거 말고도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던데요. 예. 이규태 회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또 회사를 맡고 경영하고 있고 이들도 소환이 될 거라고 하고 유병헌 씨도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명이.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금고재기 역할을 한 인물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 뭐 고가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뭐 닮은 꼴을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가장 재미있으세요? 공교롭게도 또 아들 둘이 한 사람은 뭐 저 일광공영 대표 장남, 그 다음에 이제 일진 하이테크 차남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이 되는데 유혁기 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뭐 유섬나는 진짜 좀 기각됐습니다. 파기완성돼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저는 이제 좀 한 게 그 김혜경이가 한참 나왔지 않습니까? 그 비자금관리. 요번에도 이규태 회장 같은 경우도 재무 담당하는 김모 씨가 주로 장부라든지 이런 걸 전부 관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아주 그 비슷하고 그 맥락이. 근데 이제 통상요. 일반적으로 저도 일선에서 수사해 보면 이 꼼꼼해서 그런가 봐요. 여성들 특유의. 그리고 의외로 남자보다 여성들이 입이 무겁습니다. 또 주목도 덜 받고요. 더 믿을만하고. 그래서 이 장부를 다루는 거는 거의 여성분들이 개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유사한 것 같고 차 보니까 뭐 벤틀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규태 회장도 롤스로이스의 벤츠 뭐 가진 자들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일반인들은 구경도 하기 힘든 차량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이제 우라가 치미는 일들이죠. 사실은 저 국고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들 저 개인 일가 사익을 위해서 최고급 그 자동차 굴리고 말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두 사람을 비교한다는 거 좀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사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